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참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결핍을, 고난을 이제 내보이려나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 심사숙고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더더욱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온갖 하이에나와 또라이 같은 놈들이 괴롭히고 뒤통치고 사기 쳐먹으려고 수작질 벌리고 있으니,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각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뭔가를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. 대학 교수가 얘기하든 대표이사가 얘기하든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하든 국무총리가 얘기하든 믿지 마라. 그 어느 얘기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.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. 그리고 가까이에 있고 친근하게 얘기하며 전화하는 사람을 또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수정하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잠깐 이렇게 노출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. 그랬더니 득달같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나왔던 대학교의 교수였다며, 결국엔 저에게 월간 조선 받아보라고, 월간 조선 받아보면 책 주겠다고, 그런 이제 영업할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어떻게 알았는지 참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참 세상에 별놈들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, 어떻게든 이 학연, 지연, 인맥 다 동원해 가지고 뭐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이 수작질을 하는 그 전화에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.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, 뒤통치려고, 이용해 먹으려고 수작질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구나, 빡세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.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, 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또 더더욱 들었습니다. 2025년 이제 1월인데 25년도, 6년도, 7년도, 8년도, 9년도 앞으로 한 5년가량은 무진장 어렵다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가려나, 어떻게 이제 지낼 수 있으려나,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결국에 각자 이 살아가는 이 어려움은 각자가 다 감내해야 될 텐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더더욱 더 드네요. 2025년이 그 어려운 이 시기에 첫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느 누구는 2025년부터 회사에 직원들 절반을 내보낸다고 하더라. 회사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. 뭐 이런 얘기들을 서심없이 합니다.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겁이 많이 나죠. 두렵기도 하고.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더 굳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,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막막하고 더 두려울 건 분명하다.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강한 마음 먹고 이 힘든 현실을 잘 견뎌야겠다, 잘 견디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각오하고 또 애쓰고 또 다짐하면 그러면 또 나아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까지나 힘들기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.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국 사회에 또 활력이 또 다시 생겨서 또 성장하고 또 사치 부리고 또 여유 부리고 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. 지금이야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거다라고 시작하는, 이야기하는 첫 해가 되겠지만 25, 6, 7, 8, 9 지나고 나면 또 2030년쯤 되면 또 줄 세우기하고 평당 1억, 2억 얘기하면서 30억 아파트, 50억 아파트 얘기하며 또 부지런히 사람들 뻔뻔질 할 거다라는 겁니다. 분명한 사실이죠. 확실히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러니 지금의 이 시기 5년은 되게 힘겨울 것이니 이 힘든 5년을 잘 좀 견디고 잘 좀 극복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극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괜찮은 때가 또 온다라는 거,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또 뭘 또 만들어줄지는 모르죠. 근데 부지런히 또 이해하고 또 다스려가고 또 챙겨가면 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가 보자고요. 험한 시간들,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,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. 하지만
누구나 다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. 잘 견뎌보겠다고. 왜냐? 이 힘든 시간들을 또 견뎌야 또 그 다음이 오니까요.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습니다. 빚 없이 살고 있죠. 그렇게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조금 불편할 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, 그걸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에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산 이들이 대거 이제 몰락합니다. 그들의 삶은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죠. 왜 침몰하겠습니까?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10억을 빚냈어요. 맞벌이 부부 원리금으로 300씩 내면 산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? 그게 현명한 선택일까? 라고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죠. 왜냐? 그 15억짜리 집이 15억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혹은 20억이 되고 25억이 되면 좋겠지만 15억이 10억으로 내려가는 날이 안 온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. 15억짜리 집이 10억 되는 날이 옵니다. 오면 어떻게 됩니까? 10억 대출 받은 사람들 이제 자지러지는 거죠.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하우스포였습니다. 2011년도에. 근데 이제 그 집 파는데 몇 년 걸렸겠습니까? 5년 걸렸습니다. 2011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8년 말에 이제 샀죠. 2013년 말쯤에 팔았습니다. 되게 오래 걸렸죠.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도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때도 꽤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팔았거든요. 손해를 제법 봤죠.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시간을 지나고 두고 보면 우리네 삶의 처지가 되게 많이 이제 안 좋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앞으로 꽤나 좀 힘들 거다라는 걸 명심해야죠. 왜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까? 그래야 견뎌야, 버티고 견뎌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이야 뭐 잠깐 힘들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힘든 시간이 5년 이상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견뎌야 됩니다. 금방 안 지나간다라는 겁니다. 금방 지나가지 않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각오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험한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다음번에 또 괜찮은 날들이 또 올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2025년 1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마 살아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위축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부지런히 이 험한 현실을 잘 헤쳐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